가끔은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 영양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빵 같은 종류를 간식으로 가끔 드실 수는 있는데 너무 주식으로 드시지는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C라는 거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비타민 B하고 C만 수용성, 물에 녹는 거예요. 이게 초가 됐을 때 그냥 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지용성 같은 경우는 이게 과다되면 이제 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간에서 담즙이 안 나올 때는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다 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의사 선생님하고 아니면 또 약사분들하고 상의해서 영양제를 드시고 안전한 건 이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6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혈중에서 식사 때마다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좋다는 거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비타민 C로 그때 노벨상 타신 분인데 2번이나 탔죠. 평화상하고 이제 근데 53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미 비타민 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우리 혈관이 잘못되면서 뭐 동맥경화 생겨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파킨스, 치매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이 혈관을 쫀쫀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콜라겐, 비타민 C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고기를 먹더라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필요량을 따지면 오렌지로 120개 정도가 하루에 필요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오렌지로 120개를 환산했을 때는 1000mg짜리 비타민 C가 하루에 6개 정도, 6000mg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안 먹는 분들이 많고 하루에 1개 먹는 분도 많은데 6000 정도 드시더라도 과량이 되면 이게 빠져나가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장을 청소해주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는 가끔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고용량 하이도스, 메가도스로 비타민 C를 분말로 저는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설사를 쫙 저기서 장을 완전히 비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변 상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TV에서도 뭐 비타민 C를 먹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물을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타민 C 때문에 결석 생기는 건 아니고요. 수분 섭취가 평상시에 안 되면 혈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콩팥이 안 좋게 태어나는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먹는 것들이 이렇게 결석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책은 이제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30만 명을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비타민C 먹고 결석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건 분말 비타민C입니다. 왜냐하면 분말이 원본인데 거기다 고용제, 코팅제, 부용제, 접착제 같은 게 들어가서 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알약은 약간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분말로 드시기를 원하는데 보통 분말은 한 30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말이라도 막 200, 500mg 이래 들어간 거 말고요. 3000 정도 들어간 걸 구하셔가지고 드시는데 비타민C는 치아에 닿으면 좀 이 에나멜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C를 먹으면 바로 양치를 하시거나 양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치아에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분말을 넣고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 화변에서처럼 물을 먼저 머금고 고개를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럼 입안에 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말을 집어넣으면 이 분말이 금방 녹아요. 그 상태에서 알약이라 생각하고 꿀떡 삼키세요. 그러면 치아에 거의 안 닿습니다. 조금만 닿든지. 그러면 이제 넘기고 나서 물로 몇 번 헹구고 나면 하루에 그렇게 2포만 먹어도 6000mg이에요. 그렇게 알약으로 6개 먹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분말로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스트럭처, 척추 구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